그런데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보도자료 1번에는 국회 예산심의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료를 만들어 보도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감사 내용을 보면 마치 국회가 예산심사를 위법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결론의 조치사항을 또 보면은 법령에 미비한 점이 있어 불명확한 소지가 있다 이렇게 또 언급도 합니다. 본의원은 감사원이 보도자료로 상충하는 내용을 배포하면서 국회 예산심의권과 의결권을 심하게 훼손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 기관도 아닙니다. 민주주의 원칙, 상권 분립에 따라 국회는 독립적인 헌법상 기관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해서 감사원이 국회 예산 심의권을 훼손시킨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4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감사원이 월권에서 국회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훼손시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을 경시한 감사원의 태도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감사원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첫 번째로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국회 예산 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입니다. 행정부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지적할 건 지적하고 조치할 건 조치한 다음에 국회에 다소 문제가 있다면 짧게 또는 비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 위반을 지켜야 되는데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감사원장은 이를 지키지 않고 월권에서 정치적 감사를 한 것입니다. 셋째, 현재 지금 2024년도 결산과 예산 심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 감사원에서 국회 예산 심의를 불신하도록 하는 보도자료를 낸 것은 감사원장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장은 위증과 자료 제출 거부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기에 그런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넷째, 본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개수조정위원회 의원으로서 지난 한 달간 이곳에 계신 모든 의원들이 수많은 논의와 협의를 거쳐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늦은 밤까지 협의와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는 의결은 12월 2일까지라는 법정 시한이 있기에 여러 경로로 여러 분야에서 협의와 논의를 계속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감사원장에 대한 감사원장이 이 내용을 지금 전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내용들은 물론 지금 뭐 보도자료가 좀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긴 하지만 실제 감사 결과를 봐도 얼마나 이번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 감사 결과 보고에도 실제로 기재부의 입장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 증액하는 과정이 첫 번째 지방이용 사업 문제된 뭐 강원도 행성 사업 뭐 등등 마찬가지인데 꼭 보조금법의 기초에서가 아니라 뭐 국민체육기금진흥법이라든지 여러 다른 법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일종의 아까 안동훈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신 법적 근거를 달리하는 지원 사업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이게 무조건 이 국회가 잘못한 것처럼 만들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기재부의 그 내용적인 입장이기도 한데 그 증액심사하거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나 관련된 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계획 변경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일종의 수시 배정이나 이후의 집행 관리들을 통해서 법에 맞게 관리해 나가고 있다라는 기재부 입장이 담겨 있는데 그것도 감사원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구두로 이야기하거나 그 관련자나 기관장이 이야기한 걸 어떻게 신뢰하냐, 그거를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감사원이 수천 개의 이 예결위 증액 과정에서 저희가 그 지금 뭐 소위 자료나 여러 가지 서면질이 들어온 게 수천 개가 될 겁니다. 이번에도요. 왜 그거를 다 기록으로 남기지 않느냐라는 거를 감사원이 또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수천 개에 대한 이 증액 검토를 모든 정부 부처가 다 할 의무도 없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기록에 남겨야 될 의무도 없는데 그게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지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협의 과정에서 기록이 없다는 것도 감사원이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저희가 큰 규모의 특히나 양당 간의 예산 협의를 마지막으로 하는 협상을 할 때 그 지도부 간 협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록에 남지 않는 그런 정치 과정에 대한 것들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이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감사원이 실제의 예산 과정에 대한 완전한 몰이해, 그리고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과정에 대한 폄훼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고, 감사원의 보도자료에 기반해서 수많은 언론이 마치 국회 예산심사 과정, 예산 소위에서의 활동이 불법적이고 편법적이고, 그리고 마치 지역 예산을 끼워넣기 하는 그런 쪽지 예산의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보도 내용을 수많은 언론이 다뤘습니다. 여기 구작은 국민의힘 간사님도 계시지만 지금껏 예결 소위 과정에서 단 한 건도 그러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결 소위 소소위 과정은 소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심사의 과정들을 모든 소위위원들과 그리고 언론이 배석한 가운데 다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언급들이 없었다고 하는 건 또 다른 거짓말입니다. 국민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에게 진솔한 사과가 없는 감사원장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퇴장을 명령해 주시길 바라고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거에 입각해서 감사 결과를 도출했고요. 물론 아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감사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위원들이 전체 의견을 모아서 감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이 국고보조 사업 중 그것도 지방이양 사업에 국한한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저희들이 보기에, 저희들이 감사원이 판단하기에 지방이양 사업 관련된 보조금 관계 법령에 맞지 않게 편성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를 담은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건데요. 그거를 자꾸 정치적 색채를 좀 더 씌우는 거는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물론 오늘 얘기하신 여러 가지 국회의 그 예산 심의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진짜 많이 노력하시고 고생하셔서 정부의 편성에 대해서 심의해서 결정해 주시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저도 100% 존중을 합니다. 이제 저희들 감사 결과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지적하신 위원님들께는 저희들이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냥 피상적으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저희들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저희들 그 결과가 전체적인 어떤 그 위원님들이 하시는, 특히나 예결위에서 하는 예산 심의권에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졌다면 그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은 저희들한테 주어진 청구된 범위 내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몇 가지 사례를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그런 단계였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혹시 오해하실 부분이 있다면 그렇지 않고 예산 편성권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렇게 비춰진 부분이 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그 감사 결과는 나름대로 그 충실한 증거에 의해서 결과가 도출됐고 저희들 감사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쳐서 됐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궁금하신 위원님들께는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